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토지 이동에 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행정처분으로 봤죠. 기억나셔요? 행정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 있다고 했죠.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토지 이동은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다만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요 신청도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또한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시행자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 대위 신청을 반드시 암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 뭐죠? 공공사업.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국가나 또는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국가기관의장, 지자체의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위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죠.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는 아파트 부지를 얘기해요. 누가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해요. 10명 미만일 때는 별도로 대표자가 선임돼야 되겠죠. 네 번째 뭐가 있죠?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죠. 채권자 대위 신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또한 특례 규정은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탈했죠.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누구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대위 신청이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는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결정 순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죠? 계획을 수립하죠. 계획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계획이 수립되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겠죠. 토지 이동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 이동 조사부에 그 정보를 적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적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이제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작성하죠. 그 서류 이름을 토지 이동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작성된 이 토지 이동 조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할 겁니다. 첨부한 다음에 이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즉 지적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출제가 돼요. 꼭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여러 번 했죠. 네.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 이 특례 규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 특례 규정을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47쪽에 나와 있죠.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나왔는데,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테니까 대규모의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대규모의 토지이동을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라고 알리는 거, 이를 신고라고 불러요.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왜? 조만간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할 거니까 대비하라고. 그래서 신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고라는 단어는 고자가 알릴 고자예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거. 민법에서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에 해당이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요. 토지 이동은 신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 신청은 청자가 요청할 청자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 그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토지 이동 신청은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이동 결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청. 그 다음에 이 신고라는 단어는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 이를 신고라고 불러요.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줍니다. 왜? 조만간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차근차근 대비하고 있으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고가 나와 있는데 둘째 줄 보시면 착수, 변경, 완료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리는 시점은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내에 알려야 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요?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지를 수반한다는 얘기는 환지 절차가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환지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정신없겠죠. 대규모의 환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 사업 시행자는 토지 이동을 신청할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환지를 수반할 때는 환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로서 간단히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사업 시행자는 환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여력이 없어요. 여유가.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4번을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활동이 정지가 돼요. 법원에 의해서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테고 대신 누가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파산 동그라미 치시고 환지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토지 이동 시점도 대단히 중요한데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그 시점에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걸 소급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까지 소급시키느냐면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준공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 앞으로 쭉 당긴 겁니다. 소급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정리를 보십니다. 지적정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지적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지적정리라고 하는데 이 지적공부는 두 가지 내용이 등록되죠. 토지의 표시가 등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등록되겠죠. 토지의 표시가 달라진 걸 뭐라고 부릅니까? 토지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죠. 따라서 첫 번째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 부분을 정리하는 거. 이를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 부분을 정리하는 거.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르고요.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거. 이를 소유자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적정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이 소유자 정리가 좀 더 많이 출제되고 좀 더 어렵습니다. 이 토지이동 정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지적소관청은 먼저 토지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겠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돼요. 결의를 한 다음에 이걸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하고 결의를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이동 정리를 하게 되면, 즉 지역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정리가 됐는지 불분명해져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시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점,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토지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임야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따로 작성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통 이 토지이동 정리는 토지이동이 결정이 됐으니까 토지이동 정리하겠죠. 맞아요. 토지이동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하죠. 근데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 결정을 왜 할까요?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토지이동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했고 결정한 바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고쳐주는 게 토지이동 정리겠죠. 맞아요. 그러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했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했고 결정한 바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환지를 수만할 때 토지이동 신청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대신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가 있겠죠. 따라서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할 때는 토지이동 신청서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뭘 첨부할까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정리는 출제될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 이게 중요하죠. 이 소유자 정리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 소유자 정리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소유자 정리 결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되고 이를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이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가 되죠? 등기부죠. 맞아요. 따라서 이 소유자 정리는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등기 관련 자료 안에는 접수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소유자 부분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증 따위는 등기 관련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 단계죠. 따라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니까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면이 있었죠. 4개.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등기필증. 아닌데요.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법원의 확정 판결, 중개검사 확인증,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한 협의서, 그리고 기타. 기억나시죠? 그거를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죠. 그러면 그 첨부된 서면을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번째. 이건 지적공부예요.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 부분은 등록되어 있는데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죠.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으로 보겠죠. 국유재산의 총괄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또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관리청이라고 부르는데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이때 지적소관청은 여기다가 국으로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할 수 있습니까? 등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면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도 없지만 소유자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소유자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 납세 증명서, 이러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여기다가 국으로 등록해버리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탈해 간 거죠. 따라서 이때 국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언제만 등록하겠습니까? 소유권자가 없는 경우만. 그때만 국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둔 거예요. 한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째 불부합 통지가 나오죠. 불부합 통지를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죠.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2개의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겠죠. 2개의 공적인 장부 뭐가 있죠? 지적공부. 맞습니까? 지적공부가 존재할 테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등기부도 존재할 겁니다. 지적공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공시되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돼서 공시되고 있죠.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죠?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에요. 그리고 등기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죠? 등기소겠죠.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그리고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을 테고 갑부에는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겠죠. 네, A로 하겠습니다. A.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을 겁니다. 갑부에는. 이 2개의 장부는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담겨져 있는 정보들은 일치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소속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가끔은 토지의 표시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 부분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때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고치는 겁니까?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에 이 토지의 표시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를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축적 변경의 경우는 면적은 필연적으로 달라진다고 했죠. 축적 변경을 통해서 이 면적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꾼 다음에 지적 정리를 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표제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뀌어졌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우리가 토지의 표시 부분을 정리해서 바꿨으니까 니네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를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기관이니까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또한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치시켜줘야 돼요.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꾸는 겁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바꾸는 거죠. 이를 정리한다. 소유자 정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자 정리. 등기부가 기준이 돼요. 그렇다면 요 A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자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이 통지서를 가지고 이제 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통지서도 등기 관련 자료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되셨죠? 그렇다면 이 A의 주소지가 서울에서 이사를 해서 경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서는 여기 등기부가 아니라 등기서죠. 등기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주소지를 서울에서 어디로? 경기도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토지의 표시가 지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의 1번지로 되어 있고 이 토지의 표시는 100의 10번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다르게 되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서로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죠. 서로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적소관청은 이 통지완료 통지서를 가지고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부합.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등기소에게.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다시요.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 토지와 이 토지가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정리를 못하고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게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분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되셨나요?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누구죠? A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즉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 되죠. 따라서 이거를 뭐로? 100의 1번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건 1월 이내가 되겠죠. 왜? 표제부 등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등기소는 직권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버립니다. 여튼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신청을 통해서 또는 직권을 통해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되면 이제 토지의 표시 부분이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이 등기 완료 통지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안심하고 토지의 표시가 일치가 됐으니까 안심하고 소유자분을 정리하라고 다시 한번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제 이 부분이 일치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이것도 등기법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이것도 벌써 네 번째 하는 거예요. 네. 이때 지적소관청은 여기 보시면 이 소유자 부분과 이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라고 했죠. 따라서 이 지적소관청 소속의 공무원들은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은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확인을 했더니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일치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다면 잘못됐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이걸 정리해버리면 되죠. 따라서 첫 번째,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거고 이게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지적소관청은 이것을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거는 등기소 담당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것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것을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뭐 할 수 있다고요?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치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요 정도 보시면 이제 지적 정리에서 어려운 건 다 보시는 거죠. 그러면 49쪽을 보시면 소유자 정리가 나오는데 거기 반가로 1번을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정리 반가로 1번을 보시면 이 소유자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는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 관련 자료가 되는 겁니다. 등기필증이나 등기관련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기타 등등 이런 관련 자료 갖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등기신청 접수증은 관련 자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될 겁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중공검사 확인증, 협의서 이러한 서류 가지고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부합 통지가 나오는데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에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등기관서에게 뭐 한다고요? 통지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의 조사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죠. 둘째 줄 보시면 조사 확인한다고 했죠. 지적소관청은 조사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 관련 자료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데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다 가능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하나 빼먹었네. 49쪽 맨 밑에 보시면 이것도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조사하고 확인할 때 드는 비용이 있겠죠. 네, 이건 공짜예요. 무료다. 이것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확인할 때 드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신규 등록의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왜? 등기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보시면 부교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의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국으로의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를 보시면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즉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가 이루어졌을 때 토지의 표시 부분을 정리하는 것, 이를 토지 이동 정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토지 이동의 정리가 나오는데 토지 이동 정리의 대상을 보시면 둘째 줄에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이때는 새로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 2, 3번은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토지 이동이 나타나는 경우에요. 지번 변경, 토지 이동이죠. 맞아요.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공부가 없어졌을 때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작성해야 되죠. 작성하는 것 자체가 토지 이동 정리예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등록전환 이런 건 전부 다 토지 이동이죠. 따라서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될 겁니다. 우측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시점을 분명하게 밝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하게 되고 서류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토지 이동 신청서나
또는 도시개발사업 완료신고서를 첨부한다고 했죠.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정리 통지 나와 있는데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다면 통지할 수 없죠.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서 알려야 될 겁니다. 공고의 방법을 써서 알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일간신문 이 나쁜 놈들이 자꾸 주간신문으로 출제해요. 네, 일간신문이에요. 주간신문이 아니라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고. 이 나쁜 놈들이 자꾸 시도의 공보로 출제합니다. 출제할 때. 네. 시도의 공보가 아니라 시군구의 공보. 이 나쁜 놈들이 자꾸 미수로 출제해요. 미시 아니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세 군데 다 공고할 필요는 없겠죠. 셋 중에서 하나에 공고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통지 대상이 나와 있는데 소유자에게 언제 통지하느냐. 소유자가 모를 때 통지하겠죠. 그러면 이 토지이동 정리는 이런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토지이동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 정리를 할 때는 소유자 알 거 없나. 자기가 신청한 거니까. 그런데 이 경우나 특례규정, 직권 이때는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죠. 따라서 소유자가 모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따라서 이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거기 9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소유자 신청이라는 단어가 없는 게 공통점이에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결국은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소유자 알 테니까 통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소유자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통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1번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는 경우. 직권이라는 단어 보이죠? 따라서 이때는 통지해 줘야 됩니다. 2번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 지역별로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 부여하는 거죠. 이때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 모를 겁니다. 통지해 줘야 될 테고요. 지적공부의 복구.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복구돼야 되니까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했죠. 따라서 이 지적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지해 줘야 될 테고요.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직권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소유자 모를 겁니다. 통지해야 될 테고요. 5번 등록상 오류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 직권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따라서 통지해야 되고. 6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지번부여는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 지역별로 북서 기본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럼 지번부여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모를 겁니다. 통지해야 될 테고요. 도시개발사업 특례규정이 적용이 되죠. 소유자의 신청권은 처음부터 박탈된 상태죠. 소유자 모를 겁니다. 통지해야 되고. 토지이동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 대위 신청이니까 제3자가 신청하는 거죠.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모를 겁니다. 통지해야 되고. 9번은 별표 지시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지적공부와만 관련되어 있는데 9번은 등기부와도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특이하다고 해서 이걸 자꾸 답으로 고르셔요. 이것도 통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하고 있죠. 소유자 신청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도 소유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이건 좀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걸 자꾸 답으로 고르시는데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답으로 고르시는데 이것도 통지하는 경우예요. 등기부와 관련이 돼 있지만 이것도 통지해 줘야 됩니다. 통지 시기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변경 등기 촉탁하겠죠. 그러면 등기소는 변경 등기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에게 보낼 거예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등기소가 보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하겠죠. 접수한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접수의 주체는 누굽니까?
등기소예요, 지적소관청이에요? 접수하는 주체는? 네, 누가 접수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죠. 등기소에서 보낸 등기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0월입니다. 등기소라고 자꾸 출제합니다. 이게 등기소가 접수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 다음에 등기촉탁을 보시는데요. 등기촉탁 두째 줄 보시면 변경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왜냐하면 이 변경 등기촉탁은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비용을 징수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 짜증내겠죠. 따라서 그런 복잡한 그게 싫으니까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봅니다. 소유자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신규 등록은 변경 등기 촉탁할 수 있습니까?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죠. 변경 등기란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사유가 나오는데 등기 촉탁 사유 여기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죠. 그렇다면 지적소관청에서 이것을 바꿨다면, 정리를 했다면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등기 촉탁할 겁니다. 그러면 경계와 좌표값이 달라졌다면 이건 둘로 나눠야 돼요. 경계와 좌표값이 달라져서 면적에 영향을 줬다면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변경등기 촉탁하겠죠. 그런데 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변경등기 촉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등기 촉탁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진다든지 달라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지는 거.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에 있어 지적 정리를 하는 경우 이때는 변경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데요. 경계와 좌표는 면적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도 변경등기 촉탁하겠죠. 2번을 보시면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기 촉탁하겠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이거는 일부 말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말소가 됐으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죠. 변경등기 촉탁할 겁니다.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면적은 달라진다고 했죠. 변경등기 촉탁할 테고요. 5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직권에 의해서 등록상 정정하는 경우만 변경등기 촉탁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정정하는 경우는 변경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유자가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직권 꼭 기억해 두시고요.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니까 어떻습니까? 지번이 달라지겠죠? 변경등기 촉탁하게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제 측량 들어갈 겁니다. 측량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